기자추 만지영입니다. 오늘은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진호 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경찰이 이진호 씨에 대해서 이 불법 도박을 한 혐의 외에 차용금 사기 의혹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기서 이진호 씨의 혐의에 대해서 도박과 지인들에게 차용금 사기를 했다는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건 저희 올드스타가 앞서서 이미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죠. 용도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도 사기 내용에 대해서 이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고 공식적으로 수사 중인 게 확인이 됐죠. 저희는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도박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일지, 근데 이 규모가 상상 초월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경찰이 판단하는 도박 규모가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증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제기를 해봅니다. 일단 용도 사기와 차용 사기는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차용 사기를 입증할 때 차용증이 없으면은 이걸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이 이진호 씨에게 적용될 도박 규모가 어마어마 상상 초월일 것이라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왜 그런 것인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기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형법상 사기죄란 사람을 기명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얘기합니다. 사기 같은 경우는 미수범도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는 10년이죠. 성립 요건은 크게 세 가지예요. 돈을 빌린 사람, 이 피고소인이 영리적인 목적을 취할 의도, 즉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이를 통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 피고소인이 피해자를 속인 것, 즉 기망행위를 한 것, 이것들이 바로 크게 세 가지 성립 요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불법 영득 의사라고 했죠. 이 의사가 중요해요. 왜냐? 의사라는 건 뭐예요? 생각인 거죠. 정말로 불법적으로 그렇게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안 했었는지, 이건 마음속 생각이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면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즉,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만 없었어도 이 사람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럼 이진호의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변제할 의사, 이거는 내가 사실 변제할 의사가 없었어요 라고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의 마음을 법적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미루어 짐작하냐? 이자를 줬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자를 꼬박꼬박 줬다면 수사기관은 변제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변제일이 지나서 원금을 못 갚았는데 그동안 그래도 꾸준히 이자를 주고 있었다.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확률이 꽤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진호는 도박을 하던 중에 방송 활동을 해왔다. 이 이야기한즉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고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합쳐보면은 만약에 이진호가 방송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변제된 것도 있고 안 된 돈도 있죠. 이때 이자를 줬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돈을 계속 벌고 있었는데 이자도 주지 않았다. 이건 뭘까요? 변제할 능력은 있을지언정 변제할 의사는 없었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 1,000만 원을 빌리고 나서 반년 동안 안 갚았어요. 사건이 접수됐을 때 피고소인, 고소당한 사람의 금융 채무, 개인 채무, 압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다 들여다봐요. 이때 이 사람이 적정선에 돈을 벌고 있는데 갚지 않고 있다. 이건 뭐예요? 갚을 의사가 없다고 보는 거죠. 즉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호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방송을 계속 해왔잖아요. 나는 변제할 능력이 있었어요. 주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돈을 벌었음에도 이걸 채무를 갚는 데 쓰지 않고 계속 도박 자금으로만 썼거나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갚지 않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사기죄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용도 사기와 차용 사기가 과연 다른 것인지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이진호 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지난 10월 14일 한 민원인이 도박 사기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민원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민원을 넣었다면서 경찰은 더 이상 대중문화 예술계에 범법자들이 판을 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진호의 상습 도박, 사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차용,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차용은 빌릴 차에 쓸 용, 즉 돈을 빌려서 쓴다 이런 의미죠. 근데 차용으로 발생한 사기를 편의상 그냥 차용 사기라고 불러요. 돈을 빌렸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사기는 차용 사기라는 거죠. 그런데 돈을 빌렸다, 차용을 했는데 돈을 갚지 못했다. 이것만으로는 차용 사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단순히 변제 안 한 거는 차용 사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된 날에 돈을 못 갚았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수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사이에 번 돈이 없다. 혹은 병원, 몸이 아파서 병원비로 돈이 다 나갔어요. 불가항력이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이 안 됩니다. 즉, 차용은 했으되 돈은 못 갚았어도 이 사람이 못 갚을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죠. 다만 민사적인 책임, 돈을 갚지 못한 거에 대한 민사적인 책임은 남아있지만 형사적으로 사기죄는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례 볼게요. 마찬가지로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역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알고 보니 나아지지 않은 이유가 그 돈을 본인이 생활비로 쓰거나 뭔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쓴 게 아니라 도박을 하는 데 썼기 때문에 탕진을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약속된 날에 돈을 갚지 못했다. 이 경우에는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불가항력으로 내가 쓸 수밖에 없는 곳에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도박은 본인이 선택의 문제죠.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 사용 목적이라는 게 또한 도박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차용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면 이때 바로 이게 용도 사기가 되는 거죠. 즉 차용 사기 안에 용도 사기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과정에서 변제 의사가 없거나 변제 능력이 없었다. 입증이 되면 이건 전부 다 차용 사기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나에게 얘기하지 않은 혹은 나한테 얘기했는데 그것과 다른 용도로 돈을 함부로 써서 돈을 갚지 않았다. 이건 용도 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 차용증이 없으면 용도 사기를 입증하기 어렵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도 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갈 때 돈을 어디에 쓸 것이다. 용처를 특정을 했다는 것을 채권자, 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도 참 어려운 일이죠. 돈을 내가 빌려줬는데 내가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용증의 용도를 기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걸 여러분들께 제가 하나의 생활의 지혜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용처는 말한 적이 없다.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용도 사기를 물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용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 근데 이진호 씨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 이미 보도도 나왔지만 어머니가 편찮으시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이유를 댔다는 겁니다. 즉 이대로 쓰이지 않았으니까 용도 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이 이 돈들을 도박에 썼다라고 이미 자백을 했죠. 근데 이건 유명인이니까 이런 사례가 가능한 거고 유명인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내가 자백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입증도 어렵고 그 입증 책임도 누구에게 있다? 돈을 빌려준 사람, 고소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되고 용도를 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이유로 이 사람에게 얼마를 빌립니다. 이런 차용증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용도와 다르게 쓰였을 때 용도 사기로 이 사람을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궁극적으로 이진호 씨에게 예상되는 혐의 그리고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순 도박은 1,000만 원 이하에서 벌금이 선고되는데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사기죄가 성립될 경우 형량이 확 올라갑니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 금액이 5억 원이 넘는다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이 적용받아서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무조건 3년 넘게 징역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진호 씨의 도박 규모가 상상 초월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형법 제246조가 바로 도박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첫 번째 항,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두 번째,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일단 상습성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진호 씨는 이번이 처음 적발된 거니까 초범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본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2020년이면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최근까지도 돈을 빌리려고 했다고 해요. 도박을 끄는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최근까지도 돈을 빌렸다. 최근까지도 도박을 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무려 4년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도박의 규모입니다. 현재 연예인들에게 빌린 자금은 약 10억, 대부업체 13억, 현재까지 어느 정도 확인된 규모가 23억인 것으로 보도가 나왔죠. 근데 이 돈이 모두 도박판으로 갔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훨씬 이상일 거예요. 왜냐? 23억 원을 빌렸다는 건 이진호 씨는 데뷔 후에 지금까지 활동을 거의 쉰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인기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정 프로그램을 해왔죠.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남들한테 돈을 빌리고 손을 벌릴 정도면 이미 자기 돈을 다 탕진을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23억 원 알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총 판돈 액수가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100만 원을 갖고선 1시간을 했다. 그럼 이거는 얼마짜리 도박판일까요, 여러분? 100만 원짜리일까요? 내가 1억을 갖고서는 시작을 했고 결국은 본전에 나왔다. 그럼 1억 원짜리 도박판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1억을 5천만 원으로 나눠서 치고받고 잃었다 땄다 10번을 했다. 그럼 5천만 원씩 10번을 했죠. 이거는 5억짜리 도박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진호 씨가 23억 정도의 빚을 채무를 줬다고 하는데 이걸 10번씩만 치고받았다. 이건 얼마일까요? 230억 원 규모의 도박판이라는 겁니다. 즉 도박에 걸었던 총액을 합산해서 도박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이진호 씨의 도박판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그 경우 관련 형량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초범이지만 상습 도박 그리고 도박판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 경우에는 초범이어도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온라인 도박, 또 이제 본인이 온라인 도박을 했다고 했죠. 이 경우 이 법조계에서는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접속 횟수 등에 따라서 상습 도박으로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상습 도박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냥 지하철에서도 보면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이 경우는 그냥 게임을 하지 도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혼자서 그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도박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횟수를 하게 되고 이 경우 누적액 역시 커지고 상습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진호 씨의 형량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도박죄보다 훨씬 더 크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주어질지 이 부분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또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